안녕하세요. 운동 전문가 한성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근력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많이 하시는데 근력 운동 또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근력 운동 꼭 해야 할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꼭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근육량과 근력이 줄어드는 현상인 근 감소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량이 줄게 되면 우선 내 몸의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근육량이 줄어들면 몸이 피로하게 되고 체력도 떨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혈당 조절 등 대사적인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 나중에는 건강상의 위험이나 사망률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방지를 하셔야 되고, 또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반드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허벅지 둘레가 몇 cm나 되나요? 제가 지금부터 허벅지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허벅지 근육이 좋아야 건강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벅지 근육량이 많아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허벅지 근육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허벅지 근육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당분을 저장하는 공간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 탄수화물은 근력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남은 탄수화물은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변환이 돼서 우리 몸에 저장이 됩니다. 즉,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근력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고, 다 사용하고 남아있는 탄수화물은 글리코겐의 형태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 글리코겐은 우리 몸속의 근육과 간의 대부분이 저장이 됩니다. 특히 간보다는 근육에 2에서 3배 많은 양이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근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전체 근육 중 약 70%가 허벅지 근육, 대퇴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다 사용되지 못하고 남은 탄수화물이 글리코겐으로 전환이 돼서 근육에 쌓이게 됩니다. 글리코겐이 부중에 저장되게 되는데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에 상당량이 저장되게 됩니다. 근데 근육량이 부족하게 되면 글리코겐은 저장되지 못하게 되고, 저장되지 못하는 글리코겐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즉,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뱃살 등과 같은 살이 찌게 됩니다. 근육량이 부족하면 글리코겐의 저장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고, 저장되지 못한 글리코겐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살이 찌게 됩니다. 이 중요한 뱃살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허벅지 근육량이 부족해서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살이 찌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근육 중에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이 발달해야지만 탄수화물 섭취 후에 사용하고 남은 탄수화물이 글리코겐이 되어서
이러한 글리코겐이 허벅지 근육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만약 허벅지 근육이 적게 되면 글리코겐이 많이 저장되지 못하고, 저장되지 못한 글리코겐은 다시 지방으로 바뀌어서 살이 찌게 되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허벅지 근육의 역할은 남아도는 열량을 탄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열량을 태워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에너지 대사량에 대한 정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 그리고 소화 대사량을 합한 값을 의미합니다. 기초 대사량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숨만 쉬고 있어도 소모되는 에너지량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활동 대사량은 신체 활동 및 운동을 함으로써 소비되는 대사량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소화 대사량은 음식을 섭취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대사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 소화 대사량을 합한 값을 에너지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 대사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소모되는 에너지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쌓이는 지방도 그만큼 적게 되고 살이 찌지 않는 신체 구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 대사량이라 하는 것은 간, 뇌, 근육, 신장, 심장 등과 같은 이러한 장기와 근육과 굉장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 뇌, 근육, 신장, 심장에 의해서 에너지 대사량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근육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량이 증가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고 에너지 대사량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진대사가 촉진되고 에너지 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섭취하게 되는 칼로리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비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 몸속에 쌓여지는 칼로리가 적게 되기 때문에 살이 찔 확률이 낮아집니다. 우리가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것이 몸에 들어가서 근력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사용되지 못한 것은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고, 그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지 못한 나머지는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몸에 쌓이게 됩니다. 만약에 허벅지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러한 글리코겐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살이 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로 인한 당뇨병 또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허벅지는 맑고 깨끗한 혈관을 유지시켜줍니다. 우리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게 되고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허벅지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서 피로 회복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로는 허벅지는 뼈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 고관절이 있고 그 밑에 허벅지 근육 대퇴근이 있고 그 밑에 무릎 관절이 있고 발목 관절이 있습니다. 대퇴근 허벅지 근육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상체로 내려오는 무게 하중이 무릎과 발목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허벅지 근육이 쿠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한 하중이 몰림에도 불구하고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량이 증가하게 되면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뼈와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제가 지금부터 논문을 통해서 근육량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논문은 허벅지 둘레가 굵을수록 당뇨 유병률이 감소하는 연구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30세에서 79세 사이에 건강검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료조사를 하였고 약 32만 명의 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분들의 허벅지 둘레를 측정해서 허벅지 둘레와 당뇨 유병률과의 관계를 조사해 봤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남성의 경우 허벅지 둘레가 51에서 57cm인 그룹을 기준으로 했을 때 51에서 57cm인 그룹보다 허벅지 둘레가 45cm 미만인 그룹에서 당뇨 유병률이 최대 2.1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허벅지 둘레가 48에서 54cm인 그룹을 기준으로 했을 때 허벅지 둘레가 48에서 54cm인 그룹보다 43cm 미만인 그룹에서 당뇨 유병률이 최대 2.6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허벅지 둘레가 감소할수록 당뇨 유병률이 증가하고 허벅지 둘레가 증가할수록 당뇨 유병률이 감소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벅지 둘레가 증가하면 당뇨 유병률이 감소하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면 허벅지 둘레를 늘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근육이 많을수록 당뇨병에 걸릴 위험률이 줄어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는 혈당들이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세포가 바로 근육세포입니다. 그중 대부분의 근육의 70%가 하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 근육량이 많을수록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빨리빨리 사용할 수가 있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벅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쿼트 운동과 같은 근력 운동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또한 허벅지 둘레가 당뇨병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유병률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35세에서 65세 사이에 1,436명의 남성 그리고 1,480명의 여성의 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허벅지 둘레가 55cm일 때보다 46.5cm로 줄어들 때 심혈관 질환 유병률이 최대 2.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허벅지 둘레가 55cm일 때보다 46cm로 줄어들 때 심혈관 질환 유병률이 최대 2.0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허벅지 둘레가 낮을수록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률이 증가하고 허벅지 둘레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근력 운동 안 하실 건가요? 또 다른 논문도 살펴보시죠. 이 논문은 근육량과 BMI 그리고 사망률의 관계를 조사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국민 영양 조사를 바탕으로 11,68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BMI가 높고 근육량이 적을수록 사망률이 3.17배나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망률을 낮추려면 BMI를 낮추고 근육량을 높여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렇게 하려면 바로 근력 운동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골격근량이 낮을수록 고혈압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22,591명의 남성과 27,845명의 여성의 자료를 가지고 골격근량과 고혈압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성은 골격근량이 38.2kg 이상, 여성은 31.4kg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골격근량이 남성의 경우 36에서 38.2, 여성의 경우 29에서 31.4kg으로 낮아질 경우 고혈압 발생률이 1.1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골격근량이 남성 34에서 36, 여성 27.2에서 29로 낮아질 경우 고혈압 발생률이 1.45배나 증가하고, 골격근량이 더욱 낮아진 31.6에서 34, 여성 25.1에서 27.2로 낮아질 경우 고혈압 발생률이 1.84배, 마지막으로 골격근량이 남성 31.6 미만, 여성 25.1 미만의 경우 고혈압 발생률이 최대 2.4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골격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수록 고혈압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증가시키면 고혈압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내장지방 그리고 몸통 근육과 요통과의 관계를 조사하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복부를 CT 촬영한 사진입니다. 흰색 부분이 복부 근육이고 안쪽 부분이 내장지방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내장지방이 적고 복부 근육량이 많은 사람의 CT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내장지방과 복부 근육량이 둘 다 적은 사람의 CT 사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내장지방 그리고 복부 근육량이 둘 다 많은 사람의 CT 사진입니다. 마지막은 복부 지방이 많고 복부 근육량이 적은 사람의 CT 사진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내장 지방이 많고 복부 근육량이 적을수록 요통 발병률이 유의하게 높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복부, 즉 코어 근육 운동을 통해서 복부 근육을 키우면 요통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근력 운동은 만성 요통 유병률 또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수많은 만성 질병들은 모두 근육의 약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애초에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척추를 바르고 안정적이게 잡아줄 근육이 없어서이고,
당뇨가 있으면 혈당을 제대로 소비할 근육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통이 있는 이유는 약한 근육 때문에 비틀어진 뼈가 신경을 건드려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육이야말로 건강을 책임져줄 약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근력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논문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운동을 안 할 이유가 없으시겠죠? 그런데 운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운동은 자유롭고 즐겁게 해야 합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 제가 왜 운동을 즐겁게 해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운동이 쥐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 강제로 운동시킨 쥐는 운동을 하지 않는 쥐보다 더 수명이 짧았고, 자율적으로 운동한 쥐는 운동을 하지 않는 쥐보다 수명이 길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강제가 아닌 자유롭고 즐겁게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